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의도 많고 기사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어떤 전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겠고 제 나름대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 종목. 그러니까 어제 어떤 한 회원분이 여쭤보셨는데 너희는 어떤 종목을 좋은 회사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그런 종목을 또 어떻게 고르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정도는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장주, 가치주 이런 내용인데 일단 이거 먼저 한번 그냥 바로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성장주, 가치주, 그러니까 최근에 가치주들만 올랐냐 혹은 최근에 성장주들만 올랐냐 이거의 의미보다는 사실 다 올랐습니다. 성장주, 가치주 코로나 이후에 다들 올랐는데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한 100 정도 되는 이 수치인데, 이게 뭐냐면 MSCI의 OECD의 그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OECD 토탈로 봤을 때 현재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이냐면 여기 보면 한 98.99, 그러니까 약 한 9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100을 넘어가면 확장이라고 하잖아요. 경기 사이클의 어떤 확장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개별로 좀 이렇게 보면 OECD 빼고 중요한 나라만 일단 한번 봐볼게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미국 정도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은 현재 이 100을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한, 이게 여기가 이제 100이거든요. 중국이랑 한국,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이고요. 중국,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99 바로 밑에인데요. 수치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54, 중국은 100.09, 100을 간당 이렇게 딱 넘겼죠. 그리고 미국은 98.80인데요. 흔히 이제 이 100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갖는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저희가 몇 개 이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요. 어떤 이런 거시 지표들을 많이 보진 않는데 꼭 확인하는 것들은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이라든지 이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챙겨보는 지수인데, 한국과 중국은 이제 경기 확장 지수로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OECD 토탈도 100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을 넘어 확장이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과거에 보면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에 들어서고 이제 확장이 확 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던 이유들이 최근에 분명히 그 실적 추정치들 있죠. 올해 3, 4분기 혹은 내년에 어떤 실적 추정치들이 그저 그랬다가 조금씩 계속 상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경기 선행지수도 100을 넘어가겠는데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고 아직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좀 긴가민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 성장 지수가 이제 100을 넘어갈 것 같은 넘어갔으면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어떤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짜 백신이 나오면 진짜로 코로나 이겨버리겠는데 뭐 경기가 정말 좋아지겠는데 이런 어떠한 좀 기대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어떤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성장주만 오르고 가치주가 오르지 않았냐? 이것도 아닙니다. 다 올랐습니다. 이것도 다 올랐는데 최근에 보면은 조선이나 은행 그러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최근에 보면 좀 유독 눈에 띄게 조선이라든지 은행, 기계, 뭐 에너지, 특히 이제 화학 쪽입니다. 그리고 운송, 어, 자동차 뭐 이런 쪽인데요. 이쪽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보면 이 확장기였던 이 시기를 좀 보면 보통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어떤 경기 확장이었던 2015년, 그러니까 17년이라고 봐야겠죠. 그때 그때 보면 보통 반도체가 시장에 기여하는 어떤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고 다른 쪽은 좀 미미했는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2009년, 뭐 2010년, 16년 뭐 이럴 때를 보면 그때는 지금 같은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보면 뭐 철강, 조선 뭐 그러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어, 과거에 2009년도를 보면 2009년도에 보면은 그때 역시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대한 기여도가 한 40% 이상 됐었고 이때 역시도 근데 그 이후 그리고 나머지가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IT, 뭐 비철 뭐 이런 쪽이 있었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 화학, 조선 뭐 이런 쪽들이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이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좀 컸다라는 것이죠. 수익률도 많이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뭐 은행 뭐 이런 쪽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가까운 거가 기억이 가장 남는 게 이때는 저희도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많이 매수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조선 그러니까 포스코도 저희가 꽤 오래 보유했었고 은행이면 KB은행도 저희가 어, 보유한 적이 있고 꽤 길게 이것도 역시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17년도가 반도체 기여도가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IT 이쪽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왜곡될 정도로 17년도가 그랬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2020년도를 보면 시장에서 유추하기로는 그러니까 실적들로 봤을 때는 17년도가 아닌 과거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성장,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측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측 안에서 백신이란 것이 어떤 좀 촉매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실적이 사실 뭐 그저 그런데 그냥 걔네들 경기 민감주들 다 사야 되느냐? 여전히 실적 좋은 애들만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한 회원분의 어떤 어제 질문이 좀 있었는데 관심 종목 어떻게 고르느냐 뭐 이런 것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EPS의 성장을 보는 사람도 있고 ROE를 보는 사람도 있고 ROIC 그러니까 가치주로 볼 때 ROIC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뭐 컨트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처럼 뭐 PER, PBR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어떤 뭐 뉴스나 어떤 뭐 이런 이슈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방법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뭐 다양한 걸 좀 찾아보려고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 얘네 하나 정도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뭐냐면, 영업 이익률이 20%가 넘는 기업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좀 따로 모아놓긴 했는데요. 사실 더 있습니다. 더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기업들은 저희는 꼭 챙겨봅니다. 꼭 챙겨보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딱 영업이익률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딱 20을 딱 정해서 뭐 19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K시텍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영업이익률이 뭐 한 18 정도로 계속 좀 북박이로 좀 쭉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영업이익률이 K시텍이 아니고 TCK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엔 안 써 있나 봐요. TCK가 아닌가?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요게 지금 접근이 안 됐군요. 아이고. K시텍. 요게 안 움직였어요. K시텍을 한번 볼게요. K시텍을 좀 보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꾸준히 18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안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20이라는 이 영업이익률이 한 영업이익률 뭐 7, 8, 9, 뭐 10 정도부터 시작해서 20을 향해 달려가는 좋은 회사들도 있고, 아예 20 위에서 계속 유지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 살짝 아래에서 이렇게 영업이익률 유지하는 애들이 있는데, 핵심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거나 강하게, 혹은 이 높은 단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 회사들은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뭐, 그 회사가 하는 사업 내용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든지, 혹은 그 업종 내에서 강력한 어떤 해자가 있어서 그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좋은 점은 시장과 어떤 방향을 좀 같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항상 이 종목은 항상 더 강하게 갈 때가 강하게 갑니다. 이렇게 보통 시장이 상승할 때 아주 강하게 가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다른 종목에 비해 그렇게 많이 하락하거나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했다가도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상승하는, 그래서 장기 보유라든지 적립식으로 매매하기가 좀 수월한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방법들로서 종목을 고르기보다 저희는 뭐 다양하게 좋은 종목들을 좀 챙겨보지만, 특히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기업들은 좀 따로 이렇게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유 없이 좀 많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가라고는 말하긴 좀 어렵겠죠.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좀 밑에서 이렇게 돌 때, 이럴 때는 길게 봤을 때 좋은 어떤 매수의 위치가 나올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쫙 올라가다가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만약에 여기를 현재라고 해보면 여기가 이제 미래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과거가 되겠고 여기가 미래라고 해보면 영업이익률이 쫙 이렇게 올라가고 미래 예측치들도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은 하락할 때 아주 싼 가격일 때 매수하면 좀 좋은 어떤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영업이익률이 착 20이라는 수치까지 올라오고 더 이상 갔는데 이 예측치들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의 어떤 성장이나 어떠한 뭐 수익성들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계속 좋은 회사들, 계속 실적이 증가하고 커지는 이런 회사들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5가 됐든 ROE가 뭐 7이 됐든 이런 걸 떠나서 이 회사가 계속 꾸준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계속 돈을 꾸준히 버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특히 높은 회사들은 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 이거는 그냥 회사라고 보진 않고 굉장한 회사, 정말 뭐 위대한 회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기업, 굉장한 기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 해보고요. 일단 정리해 보면 최근에 어떤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어떤 전환에 대한 것들은 시장이 어떤 확장 국면 사이클에 들어섰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백신이라는 어떤 촉매로 인해서 좀 나온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 간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그런 업종들 기대되는 업종들이 딱 지금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이게 시장이 많이 상승해 있다 보니까 손이 나가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불쑥 튀어 올랐는데요. 올랐는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것, 거래량을 동반했느냐.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상승한 거 말고 지수의 상승과 거래량이란 것이 같이 붙었느냐를 확인합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떤 매수자들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강한 상승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했고요. 전일보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이 어떤 오랜 한 3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뚫고 쭉 가느냐라고는 일단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테스트되는 어떤 기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든 뭐든 다 상승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시장이든 어떤 추정 실적들이든 다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인덱스 투자하듯이 막 사고 막 이런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3, 4월에 다 빠졌기 때문에 다 오르는 것이고 그때는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얘만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려면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실적을 가진 회사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들이 를 보유했다면 그냥 홀딩하는 것이고, 근데 그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이익 실현하는 것이고, 그런 좋은 회사들이 싸네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거겠죠. 저희가 최근에는 게임주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최근에는 왜냐하면 게임주 빼고는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주들을 돈 잘 벌거든요. 돈 잘 벌고 하는데 많이 못 올라가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애들이 있습니다. 뭐 네오위즈, W게임즈 뭐 이런 애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딱히 살 것도 없고 딱히 크게 뭐 매도할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네요. 예,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고,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거 딱히 구별하지 마시고, 실적이 안 좋은데 가치주라고 매수할 필요도 없고, 실적이 좋은데 이제 가치주로 가나 생각하면서 성장주로 매도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적대로, 과거부터 실적대로 3, 4월에 훅 올라왔던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시장이 더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유동성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가려면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꼭 사시고 이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